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이수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올해 ECCV에 학습이 된 Domain Generalization by Mutual Information Regularization with Pre-trained Models라는 논문입니다. 목차는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와 어떤 모티베이션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험적 결과와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논문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동일한 분포로부터 독립적으로 추출되었다는 IID 가정하에 학습이 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이런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혹은 도메인 시프트라는 문제는 학습 데이터의 분포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상이한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가령 사진으로 된 개와 말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스케치로 된 개와 말 데이터로 테스트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의료 영상에서도 이런 문제는 마찬가지로 존재하는데요. 영상 획득 장비나 환자의 연령대, 인종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장비 A로 취득한 40, 50대의 체스트 엑스레이로 학습한 모델을 유럽에서 장비 B로 취득된 0에서 10대의 체스트 엑스레이로 테스트하는 경우가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이는 것처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취득된 3개의 체스트 엑스레이 데이터셋이 시각적으로도 차이가 뚜렷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사람과 달리 이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메인 일반화는 이런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다루는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도메인 일반화에서는 학습 시 보지 못한 도메인의 데이터에 대해 높은 일반화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라지 X와 라지 Y가 각각 입력과 레이블에 해당하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XY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PXY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면은 포토나 아트 페인팅처럼 어, 서로 비슷하지만 구분되는 것들이 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메인 일반화는 MGA 트레이닝 도메인, 즉 소스 도메인만을 활용해서 학습 시 보지 못한 타겟 도메인에 대해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는 모델 F를 찾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도메인 일반화에서 가장 대중적인 접근 방법은 도메인의 불변하는 도메인 인베리언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소스 도메인들 간에 존재하는 도메인 시프트의 불변하는 어떤 피처를 학습하면은 이러한 피처가 타겟 도메인에 대한 그 시프트에도 불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소스 도메인의 피처가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도메인에 의해서 구분되지 않도록 학습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주로 어드버서리얼 러닝을 활용하거나 디스턴스 매트릭 등을 활용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일 트랜스퍼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확장시킨 그런 방법이나 메타러닝을 활용해서 도메인 시프트라는 현상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접근 방법들이 있어 왔습니다. 한편 표준적으로 도메인 일반화에서는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인 소스 도메인에 파인 튜닝하곤 합니다. 최근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다루는 실험 혹은 분석 논문에서 이런 프리트레이닝 전략이 여러 종류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전반적으로 강건한 전략임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한편 한 논문에 따르면 프리트레인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파인 튜닝하는 게 도메인 시프트가 있는 즉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시나리오에서 오히려 일반화 성능을 해칠 수도 있고 리니어 프로빙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높은 도메인 일반화 성능을 보인다라는 실험적 결과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하면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져와서 맨 끝단에 리니어 헤드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교체를 하고
모든 파라미터를 러너블하게 학습을 합니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인 모델 부분을 프리즈한 상태로 두고 교체된 리니어 헤드만 학습하는 경우에 오히려 그 전자의 경우보다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높은 일반화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였습니다. 즉, 이 논문의 결과를 보면은 프리트레인 모델을 활용하는 어떤 특별한 전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프리트레인 논리지를 보존하는 것이 도메인 일반화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이미지 분류 태스크에서 도메인 일반화 문제를 다루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 방법들과 달리 프리트레인 논리지를 활용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지난 연구들은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본 논문의 저자들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간에도 도메인 시프트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접근 방법과 달리 저자들은 좀 색다르게 어느 도메인에도 잘 일반화할 수 있는 오라클 모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도메인 일반화 문제를 이 오라클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과 비슷한 피처를 학습하는 문제로 재구성합니다. 기존의 도메인 일반화 방법들의 목적식은 대부분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설 공간 안에서 여러 소스 도메인에 대한 임피리컬 로스를 최소화하는 모델 H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오른쪽과 같이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 레프레젠테이션인 GF와 오라클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인 GF 스타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되 그것의 제약 조건으로 소스 도메인에 대한 임피리컬 로스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최적화 문제로 정의합니다. 이때 뮤추얼 인포메이션, 즉 상호 의존 정보란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 다른 하나를 얼만큼 설명해 주는지 정량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한다라는 것은 학습하고자 하는 타겟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오라클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과 공유하는 정보량이 최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Mutual Information Regularization with Oracle, 즉 미로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오라클 레프레젠테이션과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할 것인가 를 이해하는 것이 이 방법을 이해하는 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요. 하나는 Variational Distribution을 도입을 해서 로어 바운드를 데리베이션을 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Pre-trained 모델로 오라클 모델을 근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형태의 최적화식은 최대화하는 식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정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실제 분포인 PGF 스타 기분 GF 이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wild regularity condition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variational distribution Q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이 mutual information의 lower bound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실질적으로 오라클 모델은 저희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라클 피처 익스트랙터인 F-스타를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의 사전 학습된 모델 F0로 근사합니다. 이를 도입하게 되면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로어 바운드를 다시 쓸 수 있는데요. 이때 밑줄친 부분은 오라클 모델과 프리트레인 모델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것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로어 바운드를 최대화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이 목적식을 앞서 구해진 로어 바운드를 도입해서 다시 쓰고 저희가 관심 있는 즉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모델 F의 최적화와 관련이 없는 인자를
제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초록색 항만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라클 모델과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것은 Variational Distribution인 Q를 도입하고 오라클 모델을 프리체인 모델로 근사함으로써 얻어지는 로어 바운드인 이 초록색 텀을 최대화하는 것과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원래의 목적식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제약 조건까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도입해서 다시 쓰면 여기 RH와 같이 쓸 수 있고 여기서 Variational Distribution인 Q를 미와 시그마를 각각 민과 코베리언스로 하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 오브젝티브를 얻게 되고 이 오브젝티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안한 미로라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뮤 GF랑 시그마 GF가 이 GF의 평균과 공분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각각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Q의 평균과 공분산을 산출하는 어떤 펑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목적식 LH를 최소화한다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소스 도메인에 대한 임피리컬 로스를 줄이는 동시에 소스 도메인에 대한 오라클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학습 과정을 지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방법의 디테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떤 피처를 가지고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오브젝티브를 계산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프리트레인 모델로부터 추출한 하이 레벨 피처는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아닌 프리트레인 태스크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큰 관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따라서 뮤추얼 인포메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는 이 텀의 계산에 사용되는 피처를 각 모델의 중간 아웃풋으로 계산을 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여러 단계의 피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한 구조로 민 인코더와 코베리언스 인코더를 설계를 합니다. 민 인코더는 단순히 아이덴티티 펑션, 즉 GS 그 자체가 되고요. 코베리언스 인코더는 bias only model with diagonal covariance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온라인 모델의 중간 피처 맵이 이런 식의 채널 하이트 위스 크기의 어떤 3D 텐서의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Variational Distribution Q의 Covariance Matrix는 이러한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즉, 위 이 시그마 값을 원소로 갖는 대각 행렬로 이 Covariance Matrix를 간주를 하고 이 B라는 C차원의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직접적으로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이 민 인코더와 코베리언스 인코더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의 과정을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알고리즘 1처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소스 도메인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줄이는 동시에 프리트레인 모델의 피처와 현재 모델의 피처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크게 유지하도록 하는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 파인 튜닝을 하는데 프리트레인 모델의 논리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파인 튜닝하는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성능을 비교하기 전에 제안하는 방법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팍스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프리트레인 모델로 오라클 모델을 근사하는 게 유효한 접근 방법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모든 도메인, 소스나 타겟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한 모델을 오라클 모델로 간주하고 이 오라클 모델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스 도메인에 대해 학습된 모델과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왼쪽 아래에 나타나 있는데요. 별도의 학습이 없는 그 프리트레인 모델, 그 소스 데이터에 학습을 하지 않은 프리트레인 모델과 오라클 모델이 되게 높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프리트레인 모델로 근사하는 것이 실제로 뮤추얼 인포메이션 관점에서 유효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제안한 미로라는 방법을 적용하면은 이것보다 더 높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리트레인 모델이 커지게 되면 프리트레인 모델 자체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더 높아지지만 파인 튜닝 하게 되면은 그 파인 튜닝 한 모델이 ERM 플러스라는 모델인데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크게 손실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이브한 파인 튜닝 방법으로는 어떤 프리트레인 된 정보가 많이 소실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게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도메인 일반화의 성능을 향상하는 거를 보장하는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이 둘의 관계를 보장하는 거를 보일 수는 없지만 저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소스 도메인에 대한 임피리컬 로스가 낮은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한다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커질수록 도메인 일반화 성능이 높아지는, 즉 여기서 보이는 이 랭킹과 일반화 성능의 랭킹이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게 도메인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다른 도메인 일반화 알고리즘들보다 여러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앙상블 기법과 함께 적용을 하거나 더 큰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더 크게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크게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베이스라인 모델이 더 큰 프리트레인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경우에는 이 성능 갭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이는 앞서 배경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나이브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out of distribution, 즉 타겟 도메인에 대한 일반화가 잘 안 된다는 부정적인 효과로 인한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미로라는 방법은 프리트레인 놀리지로 많이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능 차이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다양한 프리트레인 모델, 프리트레인 알고리즘, 그리고 프리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미로라는 방법이 일관되게 단순히 나이브한 파인 튜닝을 한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이닝인 클립이랑 인스타그램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더 큰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때 미로는 마찬가지로 소스 도메인에 대해 편향되지 않도록 어떤 뮤추얼 인포메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프리트레인 놀리지를 활용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크게 OOD 성능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데리베이션 과정에서 보면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로어 바운드가 프리트레인 모델과 오라클 모델의 차이가 작을수록 타이트해지는데요. 그렇다면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파인튜닝 데이터셋의 관계가 적은 경우에도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프리트레인 데이터셋이랑 성격이 다른 어떤 메디컬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을 했을 때 성격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향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학습되는 정보 중에는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뮤추얼 인포메이션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의 개수 람다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프리트레인 놀리지가 도움이 된다면 큰 람다를 사용할수록 이 목적식에 의해서 도메인 일반화 성능이 높아질 거고요. 반대로 프리트레인 놀리지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큰 람다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화 성능을 해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 아래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미지넷 프리트레인 모델은 이 카툰이나 스케치라는 도메인에 대해서 큰 람다를 사용하는 것이 크게 성능을 해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는 이런 도메인들의 데이터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문제도 더 큰 프리체인 모델을 사용하는 주황색이나 초록색 모델의 경우에는 람다 값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건하며 큰 람다를 사용할 때 오히려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 소개드린 논문은 프리체인 논리지를 도메인 일반화 문제에서 활용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도메인 일반화 문제를 오라클 레프레젠테이션과의 상호 정보량을 최대화하는 문제로 재해석을 했고, 이를 위해서 프리체인 모델로 오라클 레프레젠테이션을 근사하고 계산 가능한 로어 바운드를 최대화하는 목적식을 유도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소스 도메인에 대한 에러는 줄이는 동시에 프리체인 모델과의 상호 정보량은 보존하도록 학습을 진행했고요. 결과적으로 기존에 알려져 있는 방법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모델에 대해서 나이브한 파인 튜닝하는 방법에 비해 월등히 높은 도메인 일반화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